예전에 공주에 계셨는데? 그러면 처음 보는 것처럼 잡자고요? 내용을? 어설프게 했으니까. 일단은 소재는 도덕적 분노야. 모럴, 도덕적 분노. 수능에서 도덕이 나오면 이제 구분 지어야 될 대상이 법이야. 요거랑 바로 구분 지어가면 돼. 일단은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운 거, 도덕이랑 법이랑 차이점이 뭐지? 공통점은 의미 없으니까. 맞아. 얘는 이제 강제성이야. 그치? 근데 얘는 강제성은 없어. 예를 들면 인사를 안 하면 사람의 평판은 깎이고 뭐 싫은 소리 정도는 들을 수 있지만 경찰이 잡아갈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분노가 생기는 거야. 법은 어기면 바로 벌금 맞고 깜빵 가서 우리가 딱히 분노할 필요가 없어.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놈이라고 분노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나라에서 처벌을 해주잖아.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그나마 좀 해소가 돼. 근데 도덕적인 부분은 강제성이 없으니까 그걸 어긴 놈을 보면 우리가 뭐밖에 할 수 없다? 분노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이게 갈게요. 심리적인 도구래. 시원하. 도구가 수능에서 나오면 무조건 기능이 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야. 유용한 거야. 그러면 원래는 분노라는 단어는 이분법으로 했을 때 긍정 단어야, 부정 단어야? 부정 단어지. 근데 이 글에서는 뭘로 간다? 긍정 단어로 간다는 거야. 도덕적 분노가 우리가 분노, 강제성이 없어서 막 부글부글하고 화밖에 못 내는 이 분노가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야. 그러면 관계대명사 대시 이 도구를 꾸며주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지 가는 거야. 동기부여를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모티베이트는 오형식으로 갔을 때 투부정사 고정이니까 챙겨주고. 참고로 12강은 어휘로 나온 강의니까 어휘로는 다시 나올 가능성이 없어서 어휘는 별 신경 안 써도 되고 나머지 이 부분에서 대비를 하자. 벌을 주게끔. 단어를 보면 자세히 보면 아는 단어야?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 이렇게 가는 거야.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 우리 이제 앞에 있는 단어랑 역자. 뭐를 어긴 사람? 그렇지. 도덕적 관념에서 어긋난 행동을 한 사람을 벌 주게끔 하는 도구인 거지. 계속 이분법으로 가자. 나쁜 놈을 벌했으니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지. 그래서 도구인 거. 심지어 자 여기가 약간 특이점이야. at cost, 약간 대가나 비용이 들 수도 있다. 혹은 어쩔 때는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누구한테? 본인들한테. 여기서 본인들은 누구냐면 이 벌을 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제기대명사 어법 한번 챙기고 모티베이트 목적격 뭐 투부정사 챙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거 예시 하나만 이해하면 바로 글 전부 다 이해돼. 그 사건 알아? 김구 선생님 암살자가 있거든요. 이놈이 친일파일 거 아니야? 친일파들은 웬만하면 이제 잘 살았잖아. 살아남아서 이 사람이. 근데 버스를 타가지고 버스에서 어떤 사람한테 야구 방망이인가? 야구 방망이로 맞아 죽었어. 맞아 죽어. 그럼 생각해보자. 김구 선생님 암살자야. 친일파라서 생존을 해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법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어. 이미 심판이 끝나버렸거든. 뭐야, 그 일사부재인가 그렇잖아? 그럼 우리 이제 뭐로 또 저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도덕적으로. 저놈 나쁜 놈만 하고 있었다. 근데 도덕적인 부분에서 분노가 터져버렸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방망이를 챙겨가서 이 사람을 버스에서 두들겨 패서 죽인 거야. 도덕적 분노가 터져버린 거지.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람에
투에게 비난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 그래서 지금 긍정소설이 일어난 거야. 투울이 되는 거고, 퍼니시하게 된 거고, wrongdoer를 그렇게 한 것이. 근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사람 죽였으니까 이 사람이 깜빵에 갔어. 깜빵에 갔어. 그게 이제 이게 마지막 부분이야. 이 사람도 대가를 치렀고, 심지어 이 사람 그 사람을 방망이 때려 죽을 때 뭐 반격을 당하거나 했으면 이 사람 또 다쳤을 수도 있겠지. 그런 느낌인 거야. 얼마 안 사는 걸로 알아요. 이게 좀 함작이 돼서 살인자 치고는 얼마 안 산 걸로 알아. 어쨌든 첫 번째 문장은 요 사례 하나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가볼게요. 플로우 잡자. 이은 위에서 얘기한 요 도덕적 분노를 얘기하는 거고, 얘가 커미트먼트는 명사로 이행, 실행, 장치래. 자, 이제 같은 말 찾자. 장치는 도구랑 이제 비슷해. 그렇지. 그 다음에 이행은 모티베이트 하는 거. 하게끔 하는 거야. 근데 이행 장치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좀 낯서니까 동격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이행 장치가 뭔지 혹시 모르실까봐 그게 어떤 거냐면요 하면서 관계되면서 대절로 설명해 주는 거야. 명사가 동사로 나왔을 뿐이야. 커미트는 그럼 동사로 뭐뭐 하게 하다. 하게 하다니까 사실 또 얘랑 똑같지. 동기부여하다, 하게 하다랑 또 똑같은 거야. 근데 차이점은 얘는 오형식이 안 돼. 그래서 자세히 봐봐. people 나왔는데 to까지 똑같지. 근데 마지막에 단어의 품사가 뭐야? 명사인 거야. 얘는 오형식이 안 돼. 그래서 목적어가 저 명사하게 하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조심해야 되는 게 혹시 여기가 품사가 퍼니쉬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는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실제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거 어법으로 좀 조심해야 돼. 커미트는 to가 결론적으로 얘는 품사가 뭐다? 투부정사가 아니라? 얘의 품사. 그렇지. 전치사인가. 요거 이해해줘야 돼. 그래서 윗문장이랑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유사한데 어법적 구조가 달라서 품사가 달라지는 걸 이해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처벌을 하게끔 하는 건데 자, 이분도 나왔으니까 똑같죠? 그럼 이제 여기 나오는 서술이랑 여기 나오는 서술이랑 사실상 똑같을 거야. 임에도 불구하고. 볼게요. 아까 대가나 비용이라는 게 자기가 말하고도 너무 애매했나 봐. 뭐가 대가나 비용이 발생하는지 좀 자세한 서술 정도로 일어날 거야. 누군가를 처벌한다는 게 약간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서 말한 대가나 비용이 위험을 감수하는 걸 얘기하는구나 하면서 그럼 사실상 1, 2번의 내용은 어떻다? 똑같은 말 두 번 하는 거야. 수능이 항상 이래. 같은 말 두 번 하는 거를 이제 알아차리는데 단어가 이렇게 싹 다 바뀌었잖아. tool이 device로, motivate가 commit로 이렇게 바뀌는 것만 우리가 챙기면 계속 똑같은 얘기구나가 되는 거고 이 똑같은 말을 못 찾으면 계속 다른 단어가 발생하니까 내용이 장황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요것만 잘하면 돼. 그러면 사실 할 얘기 끝났거든? 자세하게 들어주기만 하면 가볼게요. 우리가 목격을 했을 때 단어 챙길게. 부당한 함은 피해를 목격을 했을 때. 자, 이제 똑같은 말 찾을게. 잘못된 짓을 저지르는 거를 이제 부당한 해를 입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가로치고 또 아무래도 도덕적으로겠지. 어법 챙기자. 요거 괜찮거든? 네. 웨덜의 원래 품사는 뭐지? 접속사지. 근데 지금 뒤에 생긴 꼬라지 봐봐. 여기까지 해가지고 동사가 있어 없어? 없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접속사인데 왜 동사가 없어? 경우의 수 하나밖에 없어. 접속사인데 동사 없는 거. 아니 할 수 있어. 접속사인데 동사가 이거 접분사야. 접속사를 살린 분사구문인 거야.
분사 구문인데 접속사를 살린 거.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 줄 거, 여기가 커미팅인 거 이해해야겠지. 네. 그러면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웨덜절에 품사가 뭔 거 같아? 절에도 품사가 있잖아. 형용사절? 형용사절? 그럼 명사 꾸며줘야 되는데? 앞문장 다 꾸며주는 문장 꾸며주면 품사가 뭐 해야 돼? 그렇지. 자, 부사절일 때 웨덜은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그건 명사절일 때야. 든으로 가야 돼. 든으로 가야 돼. 가볼게요. 누군가가 저지르는데, 이제 개인 간의 폭력이든, 아니면 명백한 사기든, 어쨌든 이제 부당한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 걸 목격을 했을 때 끊고, 우리가 단어 괜찮으니까 이거 뭐 영영 같은 것도 챙기면 좋을 것 같아. 자세히 보면 우리 아는 단어야. 몸에 임은 이제 인에서 발음 때문에 넘어간 거거든. 그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내재된 혹은 뭐 타고난 이렇게 해도 괜찮아. 자, 신체적 반응이 올라오는데. 근데 언뜻 생각했을 때는 나쁜 놈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심리적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리적 반응은 당연하고 몸도 반응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 플로우 챙겨야 돼. 피지컬 리액션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뒤에 어떤 신체적 반응이 나오는지가 서술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플로우 한번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볼게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자, 화가 나는 건 뭐? 부당한 피해를 목격을 했으니까 화가 날 때 신체적 반응 나오네. 혈압이 스파이크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요. 우리 심장이 빠르게 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갈망하는데 이 단어 징벌. 너는 벌 주고 싶다. 자, 징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위에서 봤던 뭐랑 똑같지? 그렇지. 그러면 3, 4번은 1, 2번이 얘기한 내용을 다 품었는데 하나가 추가됐다. 무슨 반응이 발생한다는 거? 그게 하나 추가된 거. 네 문장 왔는데 겨우 이제 내용이 2개야. 정리 한번 할게요. 소재는 일단은 도덕적 분노고, 도덕적 분노라는 거는 이제 단어를 그냥 2글자로 뭐라고? 악당이라고 할게요. 악당을 벌하게 하는 장치라는 것이. 여기서 3, 4번에서 추가한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 악당을 목격하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일으킨다? 그렇지. 신체 반응. 일어나는 거. 그래서 엄청 긴 것 같은데 정리하면 겨우 이게 다다. 5번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 분노가 우리의 이제 신체적으로 드러난 우리의 분노가 리드가 또 오형식 가면 또 투부정사야. 우리로 하여금 무시하게끔 한대. 뭐를? 단어 한번 챙길까? 원래 어휘였지. 야, 이거 너무 비합리적인데? 하는 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원래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근데 비합리적인 걸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비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내용의 비합리성이냐? 야, 이거 내가 굳이 위험을 감수해야 되나? 나의 안전까지 뭐 하기 위해서? 저놈을 벌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내가 중요해? 아니면 남이 중요해? 내가 중요하잖아. 근데 나는 지금 남한테 해를 끼친 놈한테 화가 나서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뭔가를 하겠다는 거야.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안 되겠다, 못 참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끊고요. rarely니까 합쳐서 부정으로 가져가자. 그럼 잘 있다 없다? 없다 잘 없다로 해주면 돼. 즉각적인 개인적 이득은 별로 없대요. 자, 이득의 이유의 for야. 이유. 뭐 때문에 이득을 얻냐면,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실현하다로 가지고. 이거 내리다. 이거 상관없어요. 왜 둘 다 합니다. 그래서, 징벌을 met out, 여기서 우리가 내렸을 때, 이점이 별로 없대요. 그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이 김구 선생님이 암살자 머리 깨버렸어. 근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뭐 돈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표창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뭐만 있을 뿐이냐? 위험만 있을 뿐이죠. 그 사람이 갑자기 칼을 꺼낸다든지 뭐 총을 꺼낸다든지 그러면 나만 다친다. 나만 죽는다. 왜냐면 사람인데 여기가 조금 어렵거든? 관계대명사절을 이까지 끌고 와서 요렇게 꾸며주면 돼. 여기서 serve justice 요만큼을 묶여서 정의를 실현하다. 여기서 이렇게 가져가죠. against가 이 정의를 실현하는 대상이야. 이렇게 해서 네가 지금 정의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 대상이 처벌하려고 하는 대상이 쉽게 얘기해서 단어 조금 낯선 아마 밑에 있었을 거야. lash out at 하면 공격하다. 거꾸로 총칼 꺼내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당해도 나중에 나한테 복수를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나한테는 위험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한테는 좋을 게 없다. 내가 얻을 것도 없고 오히려 나한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 짓거리를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올라가지만 단어가 너무 어디 갔냐? 비합리적이라는 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우 잡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분노라는 감정이 또 오형식 갈게요.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야. 잠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야. 뭐를? 이 불리한 평가죠. 판단이죠. 그리고 병렬구조 묶자. 잊어버리게 하고 get involved in 한꺼번에 합쳐서 개입하게 한다. 뭐에? 상황에. 끊자. 어떤 상황인지 관계 부사가 생략돼가지고 이번에는 아니다. 관계 대명사다. 관계 대명사가 생략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거 하나 챙길까? be better off by ing 하면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수거. 네. 그럼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나은? 피하고 모면하는 게 나을 상황에 우리가 뛰어들고 개입하고 참여하게끔 한다는 거지. 그리고 과학이 보여주는데 어떻게 이런 감정과 그리고 망각이라는 건 뭘 잊어버렸다? 나한테 어떨 수도 있다는? 호의적인. 불리할 수 있다는. 이 망각이 굉장히 필수적이래. 자, 수능에서 필수적 나오면 무조건 긍정이야. 필요하다는 거는 말 그대로 필요하고 나한테 도움을 준다는 거니까. 뭐 하는데 아까부터 왜 장치라고 하고 도구라고 하고 왜 필요하다고 긍정적 평가를 했나 보니까 유지하게끔 하는 거야. 뭐를? 협력적인 사회를.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은 좀 희생할 수도 있어. 근데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사건을 보면서 법에서 우리가 법만 지켰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구나. 김구 선생님 암살하고 내가 일본 친일파들한테 막 보상도 받고 잘 살 줄 알았어. 근데 버스 탔다가 누가 내 대가리 깨서 죽여버렸어. 그럼 그걸 본 다른 사람들도 매국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물론 이 처벌한 사람은 좀 희생양이 될 수 있지만 사회 전체는 그걸 보면서 아, 법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분노를 사면 내가 불행하게 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거지. 내용 정리할게요. 다시. 도덕적 분노란 개념이 있어. 도덕이 나오면 수능에서는 법하고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법의 물망은 우리가 벗어났으니까 그 사람, 어쨌든 이 사람을 우리가 법적인 제도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법적 처벌은 불가능해. 근데 말 그대로 도덕적으로 분노를 해버렸어. 근데 이제 단계를 조금만 더 세분하게 할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 했더니, 생각해봐. 우리가 생각이 있고, 신체가 있어. 뭐가 더 우리한테 강제적이지? 생각. 아니야. 아, 신. 신체야. 유명한 말 있잖아. 인간은 뭐의 노예? 호르몬의 노예. 우리가 사람마다 성격이 어떻다 다르다, 막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폭력적이다, 다 뭐 때문이다? 호르몬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길 수가 없대. 뭐 우리 갑자기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다 호르몬이래. 그래서 중간에 아까 신체적 반응을 넣은 거야.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여기서 끼어들지 않는 게 이성적 판단이 맞아. 근데 뭐가 돌아버리니까? 내 신체가 돌아버리니까. 그래서 이 강제성을 얘기하려고 중간에 신체적 반응을 넣은 거야. 신체적으로 반응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걸 못 이겨. 생각보다는 이성이라고 할게요. 이성과 신체가 있으면 이 신체적 반응이 훨씬 힘이 세단 말이야. 이성적으로는 알아. 내가 여기서 이 암살자 대가리 깨면 어디 간다? 아, 감옥 깜방 가. 알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깜방 갑니다. 감옥 가는 거 다 알아요. 근데도 내 이 몸이 반응을 해버리니까 혈압이 상승하고 호르몬이 돌아버리니까 못 이겨. 그래서 나한테 불리할 걸 알아도 이행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 글에서도 약간 인정을 하는 게 이걸 이행자는 조금 대가를 치르고요. 비용을 처리해야겠죠. 이 사람은 조금 손해를 봐. 근데 이걸 목격한 나머지 사회는요, 아, 법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네 하면서 경각심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손해를 보고 희생을 했지만 전체 사회에서 봤을 때는 어떻다? 이득이다, 손해다? 이득이라는 거야. 그래서 전체 사회로 봤을 때는 이득인 거야. 서로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화가 나면 나한테 이렇게 해를 가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 조두순 씨 뭐지? 석방됐을 때 다 살고 그 왜 막 유튜버들 찾아가서 때리고 그랬잖아. 알지 당연히 때리면 뭐 처벌받는 거. 근데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 줄 거라는 걸 아니까 뭐 좋은 뜻이 됐든 아니면 뭐 관심을 한번 끌어보려고 됐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은 좀 빠져있는 개념이 많아. 이런 것도 빠져있고 그 다음에 신체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 이런 부분도 빠져있고 요 두 단계만 넣으면 글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이제 뭘로 나올 수 있냐?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는 순서랑 문장 삽입이 일단은 너무 좋아. 순서랑 문장 삽입 포인트 한번 보면 일단 기능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easy, moral language. 그 다음에 commitment device가 psychological tool 된 motivate 똑같은 거. 그래서 1, 2번이 아주 강하게 결탁이 돼 있다. 봐주시면 되고 3, 4번이 플로우가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physical reaction이 이제 이렇게 암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3, 4번 플로우 혈압, 심장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여기 벗 걸어서 역접이 걸리는 게 어디 갔냐?
나한테 이득될 거는 없어. 심지어 더 나아가서 위험하기까지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해버린다? 잊어버리게. 잊어버려서 하게 안 나는 거지. 그래서 6, 7번 플로우 포인트 좋고요. 네. 여기가 일단 순서랑 문장 삽입으로 봐줄 만한 포인트고, 빈칸 포인트는 여기인 것 같아요. 요 비합리성.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참지 못하고 처벌을 행하게 된다. 네. 이 정도고, 어법으로 대비해야 되는 거, 여기. 커미트는 오형식이 안 돼. 여기가 명사여야 되는 거 한번 챙겨주고. 그 다음에 접분사,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 구문인 거 한번 챙겨주고. 병렬 구조 하나 있었는데. 여기. 투부정사에다가 병렬 하나, 여기 병렬 둘 걸리는 거, 여기 좀 챙겨주고. 혹시나 요번에 등급 좀 안 나올 수도, 그러니까 안 갈릴 수도 있으니까 변형 조금 일으킬 수 있거든? 변형 대비 좀 하자. 어쨌든 접속사 있는 거니까 네. 반드시 분사로 써야 될 이유는? 없어요. 없어. 이게 동사로 바뀔 수도 있어. 네. 커미츠로 만약에 이렇게 동사로 바꿔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절되는 거지. 분사 구문이 아니라. 이거 하나 챙기고. 두 번째, 아까 나도 약간 헷갈렸던 거. situation이 뒷절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따져서 관계 대명사인지 관계 부사인지 넣어줘야 되는데 네. avoid에 대한 목적어 없잖아. 그래서 여기 혹시 시험에서 where 넣어 놓으면 안 된다고 해줘야 돼. 관계 대명사 생략된 거니까. 네. 그 정도 봐주면 되지 않을까? 뭐 밑줄친 부분이 의미한 함의 추론 같은 거는 낼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함의 추론 하나는 대비하자. 요거 있죠. 이 불리한 판단이 의미하는 바. 요거 해가지고 대비해야 될 것 같아. 이 불리한 판단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 뭐지? 이 불리한 판단. 그 공격하는 거. 그렇지. 조금만 더 풀센텐스로 얘기할게. 부당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징벌을 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어떤 상황에? 위험에 빠뜨릴 수도 이렇게 네 개 다 들어가야 돼. 부당한 행동을 한 사람을 징벌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내게 위험이 될 수 있는 거. 요 정도 챙겨서 이거 21번이 영어로 나올 거 아니야. 어떤 문장이 나올지는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없는데 핵심 단어가 뭔지 대비하고 가면 그래도 풀기 쉽거든요. 그 네 단어 정도 들고 가면 물론 변형 문제 또 풀 거고 그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따 정리 한번 해보고 네. 그다음에 얘는 쉽거든요. 요거 보고 잠깐 끊자. 얘는 굉장히 쉬워. 식이보충제는 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여기서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게 보충제가 있고요. 약이 있어. 근데 이름이 일단 다르니까 당연히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는 보충제랑 약이랑 당연히 다르잖아. 이 얘기를 왜 하냐? 보충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 막 효소 이런 거 있지.
네. 그다음에 홍삼. 그다음에 뭐 제일 대표적인 거 단백질. 이런 게 있어요. 네. 약은 말 그대로 우리가 처방을 받던지 아니면 약국에서 의약품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가 지금 왜 소재로 구분돼서 나왔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효소, 홍삼 왜 먹어? 더 좋아지고. 그지? 얘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구매자의 심리가 약을 구매하는 것처럼 구매를 해.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얘네도 교묘하게 약인 것처럼 마케팅을 해. 그래서 진짜 식품과 약품의 가운데에 보조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디로 분류를 되냐? 엄밀하게 말하면 식품으로 분리가 돼.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자. 라면이나 과자 신상품을 내. 그때 라면이나 이 과자에 대해서 엄청 빡빡하게 검사를 하고 규제를 가할까? 아니야. 그럼 약은 어떨까? 엄청 빡빡하게 해. 그러면 얘네는 허가를 받을 때는 널널하게 허가를 받으면서 판매를 할 때는 예인 것처럼 판매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구매자들도 예인 줄 알고 구매를 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가볼게요. 자, 그래서 약이 뭔지부터 정의부터 내려줘. 약이란 거는 의도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 의도, 먹었을 때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그 약 드시고 어떤 증상이 나오면 당신은 어떤 병입니다.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미 걸린 병을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완전히 치료는 못해도 적어도 완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뭐 큐어리나 트루이시나 비슷하죠. 치료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예방을 할 수 있거나 저 5가지 기능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야 하나 이상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약품이야. 굉장히 명확하죠. 기능이 있고. 자, 근데 판매하기 전에 끊고요. 약품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광범위한 일단은 연구가 진행이 돼야 돼. 뭐에 대해서 얘가 그래서 효과는 있는지, 얘가 그래서 안전한지, 혹은 다른 물질들과 상호작용은 없는지, 혹은 복용은 얼만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얼마나 자주, 얼만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자, 그럼 이 단어만 이해하자. 광범위한 연구라 그랬으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 거쳐야 되는 연구가 널널하다, 빡세다? 빡세다. 굉장히 폭넓은 거에 대해서 다 통과를 해야지, 그럼 너는 팔아도 되는 약, 이렇게 되는 거야. 제약회사가 돈을 많이 벌잖아. 왜 그러냐면, 약을 만드는데 그 제조 비용이 거의 0원에 가까워. 그럼 돈은 다 어디다 든다? 실험? 실험도 하고, 그 전에 개발하고, 그 똑똑한 사람들 모아놓고 월급 주는데 돈이 많이 들고, 방시환이 얘기한 대로 실험하는데 실험자들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처음 나온 약인데 그거 실험하고 싶겠어? 아니잖아. 그래서 돈 많이 받아.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럼 이게 다 통과를 하면 마케팅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생각해봐. 시환아, 지금 약국 가서 감기약 주세요 하면 감기약이 수백 가지가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머리에 박힌 뭐 판코리오 몇 개 없잖아. 마케팅이 엄청 잘 돼 있는 거고, 혹은 약사들한테도 로비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이 그냥 감기약 주세요 하면 우리 거 주세요라고 또 로비를 해야 돼.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지 그 약 자체를 만드는 데는 돈이 거의 안 들어.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이제 이 고생을 다 하고 나면 이제 FDA가 이제 주는 거야. 공식적인, 자, 아직까지 시판 전 승인이야.
프리는 항상 전이니까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 됐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 그러니까 니네가 만든 거 여기 실험한 것까지는 인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뭔 차이지? 똑같이 사람 데리고 했는데 뭔 차이냐면 얘네는 뭐 많이 해봐야 한 100명 데리고 하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시판을 하게 되면 수천, 수만, 뭐 수억 명이 먹겠지. 그럼 여기서 약간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야. 100명 데리고 했을 때는 우연히 니네가 데리고 있는 100명만 부작용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니네가 한 것까지는 인정인데 이제 팔아도 되는지는 아직 아닌 거야. 그래서 시판 전에까지는 인정을 해줘. 그 다음에 병렬구조 가져가자. 인정을 해주고 이제 판매하게 되면 또 감시를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니네 약 안전한 건지 뭐 하고 나면 그 약이 이제 판매가 시작되고 나도 계속 감시하는 거야. 그 약 먹고 이상하게 된 사람 없대요? 하면서. 왜? 대단위가 됐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약이 자 여기서 플로우 한번 챙기자. 그 후에는 뭐 후에? 그렇지. 여기 아니죠. 시판이 되고 난 후에 공식적으로 이제 판매가 된 후에 자 이거 어법 좀 챙기자. 수동태 보여지는 거야. 수동태로 가면 투부정사 고정이에요. 그래서 뭐 100명 데리고 몇십 명 데리고 실험했을 때는 문제 없는데 뭐 수천 명이 먹어봤더니 이거 위험한데요? 라는 게 보여지면 그러면 FDA가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거야. 목적이 뭐냐? 어법 두 번째 챙기자. 사역동사 나왔어. 이잇은 약이지. 약 입장에서는 제거하는 거야, 제거당하는 거야. 그렇지. 이거 PP인 거지. 사역동사라고 해서 무조건 동사 원형 아니야. 목적어 입장에서 하는지 당하는지까지 따져줘야 돼. 그래서 이게 오랜만에 나와서 5번 문장은 어법으로 좀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과가 된 후에도 만약에 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하면 시장에서 야, 다 회수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태까지 연구비, 마케팅비, 실험한 데 든 돈 싹 다 날리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 얘기 왜 했냐? 아까 얘기한 대로 약은 만드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 엄청나게 깐깐하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믿고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약은 주로 멀쩡한 사람이 먹어, 아픈 사람이 먹어. 아픈 사람이 먹으니까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엄청 깐깐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돼. 그게 약이야. 근데 자 문장 삽입 잡자. 문장 삽입으로 상당히 가능성 높아요. 방금 말한 이것 중에 하나도 여기서 true, false은 저기 사실이다 하지 말고 적용되지가 않아. 식품 보조제에는 뭐 실험을 한다든지 감시를 한다든지 문제 생겼다고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적용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문제죠. 얘를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어디가 뭐 아프다거나 아니면 어디가 약해서 약을 먹는 목적이랑 똑같이 구매를 하는 게 보조제야. 근데 얘는 전혀 깐깐하지가 않아. 그러면 이걸 먹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더 높은 거야. 근데 이놈들은 양심 없이 생각해보시면 홍삼이랑 약값이랑 뭐가 더 비싸? 홍삼이 더 비싸. 그럼 얘네는 이런 투자 과정 하나도 안 거치고 오히려 비용은 더 받고 얘네가 너무 위험하고 양심 없는 거야. 이게 지금 문제 발생인 거야. 가볼게요. 지금의 현재 법은요. FDA에게 4형식 같게 굉장히 제한된 권한만 주고 있대. 5벌은 뭐뭐에 대한 이렇게 돼요. 이 식품 보조제에 대해서 FDA는 약에 대해서는 엄청 권한이 센데 식품 보조제에 대해서는 별로 권한이 세지 않대요.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얘는 식품으로 분류가 되니까 과자 하나 내는데 막 빡빡하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생각해봐. 과자 중에 사실 몸에 좋은 거? 없지. 과자는 성인이 많이 먹어? 애들이 많이 먹어? 이 두 논리만 가져가도 애들이 먹는데 몸에 안 좋은 거 만들면 사실 과자는
세상에서 출시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얼마나 이제 식품에 대해서는 좀 널널해. 플로우 잡자. 이 상황이, 디스는 이제 7번 상황을 받는 거야. 식품에 대해서는 별 리미티드 어소리티를 갖고 있는 이 상황이, 자, 어법 잡자. 딱 보면 눈치채야 돼. 가목적어, 의미상 주어, 진목적어. 네. 이제는 뭐 서술형 없으니까 저 셋 중에 하나 바뀌어 나오는 것만 대비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가목적어니까 무시하고 어렵게 만든데, 정부가 제거하는 것을, 안전하지 않은 요 보조제를 시장에서, 야, 이거 별로야, 이거 문제 생겼어, 다 회수해, 이런 거 안 된대. 그럼 어떻게 되냐? 소비자 판단에 맡겨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우린 식품이니까. 과자 몸에 안 좋다고 니네가 다 회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식품이니까 몸에 안 좋아도 뭐 본인들이 사 먹겠다는데 그걸 니네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FDA가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아. 두 개 묶어버리자. 안정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뭐에? 식품 보조제의 안정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뭐 하기 전에 얘네가 hit the marketplace 하면 이게 출시되다.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이게 그래서 홍삼 먹고 진짜 뭐 면역력이 증가하는지 FDA가 승인하는 경우는 없대. 그래서 그냥 지네가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 데리고 실험해봤는데 뭐 원기가 돈다는데요? 하면 그냥 적는 거야. 약은 그게 안 돼. 약은 니네가 실험한 거 우리한테 보내. 우리도 타당성 따지고 맞는 것 같아. 그래야 돼. 근데 홍삼은 예를 들어서 홍삼은 FDA 거 아니니까 그냥 지네가 실험해서 지네가 그렇다 하면 그냥 붙여도 되는 거야. 이 차이인 거지. 그래서 이때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의원들이 있어. 의회에 있대. 자, 이거 어법 좀 잡자. 관계대명사 후가 그럼 선행사가 의회겠어, 의원들이겠어. 그렇지. 점프해서 꾸며줘야 돼서 여기가 조금 위험해. 이거 의외로 착각하면 위치고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 좀 잘 봐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여길 만약에 의외로 착각하면 수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근데 여기 선행사는 실제로는 복수지. 여기 동사도 그러면 확인해 줘야 돼요. 어떤 의원들이 있냐면 이거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 향상시키다 말고 개선시키도록 할게. 법을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단이 뭐함으로써 요구를 하는 거야. 뭐를? 이 보충제 만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require는 오형식 갔을 때 투부정사 또 고정이야. 제품을 더 안전한 제품을 선반에다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선반은 뭔 소리냐면 매대 얘기, 매대. 그 제품 진열해 두는 거. 결론적으로는 이만큼이 판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인 거야. 매대에 올린다가 판매하다지. 혹은 두 번째, 레이블이 동사로 이렇게 말 그대로 라벨을 붙이다야.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부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약인지 보조제인지 애매하게 착각하지 않도록 나는 식품 보조제라고 딱 크게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포장재 색깔을 보조제는 다 무슨 색깔로 한다든지 이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플로우 잡자. 그 목적은 여기지. 개선하는 요 목적은 대절이라는 상황을 보장하기 위해서래. 네. 소비자들이 텔이 이제 수능 가면 말하다 말고 구분하다가 있어. 요거 이제 두 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 돼.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인 거죠. 식품 보조제인데 관계대명사 대시 꾸며서 안전한 식품 보조제랑 어법 한번 더 잡자. 요 더지가 받는 거는 식품 보조제들을 이제 받는 거야. 관계대명사 대시 꾸며서 이제 잠재적으로 약간 위험한 사이드 이펙트는 역효과, 부작용이 있는 이제 식품 보조제 혹은 약물과 어떤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는 보조제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인 거죠. 자, 얘도 지금 글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한 단계만 넣어주면 글이 좀 쉬워져.
보조제는 어떤 사람들이 굳이 찾는다? 아프거나 약한 사람들이 뭘 찾듯이 찾는다? 약인 줄 알고, 약 효과를 바라고, 두 개야. 약인 줄 알거나, 약 아닌 거 알아도 약만큼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찾는 거야. 그러면 왜 약한테만 깐깐하냐는 거야. 약한테 깐깐한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깐깐해야 된다? 보조자한테도 깐깐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얘네는 우리는 식품인데요 라고 하면서 너무 널널하게 통과하는 거야. 그럼 시장에 나갔을 때 문제점, 아까 얘기한 대로 아픈 사람이나 약한 사람들이 주로 찾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약도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지네가 저희 다른 약이랑 먹으면 안 돼요 라고 적지? 않아. 보조제들은 그치. 우리 왜 약국에서 요즘에 약봉지 사면 요렇게 생긴 거는 무슨 효과, 무슨 약이랑 드시면 안 됩니다까지 다 적어 놓거든. 근데 얘네는 그런 것도 안 적어 놔. 실제로 상호작용이 있을 거야. 있을 건데도 안 적어 놔. 그래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 식품 얘를 널널하게 하자가 아니라 얘가 지금 너무 널널하니까 얘도 얘만큼 깐깐하게 해야 된다. 왜? 찾는 목적 자체가 얘랑 똑같고 니네도 사실 얘네 인척하고 있잖아. 요 두 개 논리인 거야. 정리할게요. 식품 보조제들의 구매자의 구매 목적이 일단 약품이랑 거의 똑같다. 두 번째, 시장에서 자꾸 은근히 약인 척을 해. 근데 요 얘기는 지금 글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넣어주면 나머지 글이 훨씬 쉽다는 거야. 그래서 약은 뭐라고 할까? 조금 더 깐깐한 기준. 그러면 사실상 약이랑 같은 효과를 위해서 찾고 니들도 약인 척 하니까 보조제도 어떤 기준을 드러내야 된다? 마찬가지로 깐깐한 기준을 드러내야 된다. 가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 얘도 어법이 나쁘지 않으니까 어법부터 한번 잡아주면 3번까지 볼 것 같고 5번이 좀 크리티컬하죠. show가 투부정사가 만나야 되는 거 잡아주고 사역동사가 수동일 때는 pp인 거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넘어갔는데 this 쓸 때랑 these 쓸 때랑 구분을 시켜줄게요. 지금 들어보면 위에서 얘기한 문장이 여러 개잖아. 약에 대한 서술이. 근데 왜 these가 아니라 this냐면 these는 명사가 나열이 돼야 돼. this는 아무리 장황해도 상황에 해놔요. 미션아 따져보면 상황은 몇 개야? 한 개지. 그래서 this로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문장이 여러 개라도 어쨌든 약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서 this가 근데 뭐 이런 게 나오진 않는데 이제 this가 나올 때나 this가 나올 때나 구분해주면 어쨌든 좋아. 그 다음에 8번 좋죠. default 잡고 그 다음에 여기도 위험했지. 거기 대명사가 점프해서 꾸며주는 거랑 복수라서 원트가 아니라 원트인 것까지 잡아줘야 될 것 같고 require이 오형식으로 투부정사 구정인 거 한번 잡고 병렬 구조다. 여기도 put 하나 레이블 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does가 supplement 받는 거라고요. 여기도 어법 나쁘지 않아. 그리고 얘도 플로우 한번 잡자. 자, 4번 기준으로 프리마켓 어프로블은 시판되기 전까지 지네가 진행하는 거야. 그래서 4번의 위치가 시판되기 전까지 3번에서 얘기한
익스텐시브한 스터디를 통과한 거. 네. 그 다음에 5번에 subsequently라는 단어는 일단은 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기능어가 없이 항상 플로우를 묻는 게 제일 어려워. 아까 문장에서 뭐였지? 아까 뭐가 기능어 없이 플로우가 나왔죠? 그래. 피지컬 리액션이랑 이렇게 갈 때 기능어 없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subsequently가 지금 시판 전후로 얘기하고 있어서 3, 4, 5 이렇게 따라락 잡아주시면 좋고 6번은 뭐 너무 기능어 있으니까 명확하죠. 6번의 플로우는 이제 위에서 이야기한 3, 4, 5 상황을 다 받는 거라고. 네. 그 다음에 8번의 디스도 7번의 상황을 받는 거라서 플로우가 완벽하게 서 있고요. 그리고 11번에도 여기 기능어가 없는데 그 목적이라고 하면 이 의원들이 요렇게 이걸 지금 원하는 것의 목적, 여기도 기능어 없는 플로우라서 10번, 11번 또 묻기가 좋아요. 요 정도 봐주면 될 것 같고 얘는 함의 추론이 진짜 없어. 여기는 정말 없습니다. 정리 한번 잠깐 해보고 빨랐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피드백 주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별일 없으면 13강 넘어갈게요.